야, 최우빈! 일로 와봐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야, 너 나랑 친하냐? 어. 그치, 우리 친하지? 응. 네, 안녕하세요.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빈이의 아빠입니다. 저랑 우빈이는 친해요. 안 친한 부모와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빈이랑 저와의 관계가 항상 웃으면서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막 울고 싫은 것보다 이렇게 좋은 거 올리니까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긴 있고요. 분명한 거는 저랑 제 아들이랑은 제가 생각해도 좀 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달장애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빈이가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은 옛날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죠. 보통 우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없애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 장애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고 지워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십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장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성들을 좀 없애가고 지워가는 데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치료가 당연하지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상동행동이나 여러 가지의 이런 개성들을 드러내야만 좀 편안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마, 이런 것들을 없애가기 위해서 그 움직이고 싶어하는 애들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막 우리가 이제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뭐 질문을 할 수도 없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막 꾸역꾸역 한다라는 거죠. 불쌍해요. 애들도 지치고 따라다니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이들은 또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자라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뭐 맨날 선생님한테 뭐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런 얘기만 듣고, 뭐 학교에서도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애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그런 얘기 막 들으면서, 가뜩이나 애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때문에 또 누가 또 어땠대요 저땠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애들은 애들대로 날카로워져 있죠.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날카로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는 피곤하지, 애는 막 또 막 이제 막 끌어오르지, 막 그 에너지가 이제 폭발해야 되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옳은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보상을 뺏기도 하고, 그쵸? 좋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는 제 아들이 집에 와서만큼은 그런 것들 가운데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은 가장 편안해야 되는 곳이고, 저는 아빠죠. 뭐 치료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냥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제가 낮아지기로 한 거예요. 제가 워낙에 또 철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아이처럼 행동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거든요. 우빈이의 정신세계로 우빈이의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낮아지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가기로 사실 마음을 좀 굳게 먹은 것도 있습니다. 우빈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런 우빈이가 하는 여러 가지 반향어나 상동행동 같은 것들 가운데 그냥 그 상동행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좀 웃기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빈이가 엘리베이터에 집중을 하면 저도 엘리베이터에 집중을 했어요. 야, 이게 어디 엘리베이터냐 그러면서 그냥 그 엘리베이터를 보러 가겠다 그러면 진짜로 엘리베이터를 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만 보고 오는 거죠. 막 한두 시간씩 가서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 보고 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무빙워크에 집중하면 저도 무빙워크에 집중하는 거죠. 뭐 지난번 예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타러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보게 놔두는 거죠. 집에 와서도 애가 상상으로 막 그 엘리베이터를 상상하잖아요. 전 옆에서 하지마! 에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 엘리베이터냐? 무슨 건물이냐?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무슨 물어보면서 그냥 거기에 같이 그냥 담갔어요. 놀랍게도 아이가 그러면은 설명해주고 아이가 그러면은 마음을 여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버스면 버스 반향어를 막 내뱉으면 그 반향어를 따라 하면서 막 왜 같이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우빈이가 제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보다 제가 우빈이의 기준으로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집에서만큼은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세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의 것들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제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책을 읽혀야 되잖아요. 애가 글씨를 공부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면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니까 엘리베이터 책을 뭐 그냥 같이 보는 겁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버스를 좋아하면 집에 있는 모든 의자를 모아가지고 버스처럼 의자를 배열한 다음에 같이 버스 놀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앉아있어요. 그냥 우빈이가 운전을 할 때도 있지만 걔는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버스 흉내내고, 저는 그냥 제가 버스 운전해서
문 열어주는 소리 칙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 시내버스가 보고 싶으면 부산에 가서도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가 보이는 숙소를 잡아주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숫자에 막 집착하는 날이면 달력을 보여주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마! 옳지 않아가 아니라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이와 친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빈이가 이제 10살, 곧 있으면 11살이 되는데 이 작업은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10살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 아이가 굉장히 저를 신뢰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더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가 편안하고 아빠를 애들이 찾지만 그 이상의 것을 아이가 나한테 교감하고 있구나를 저는 좀 발견을 합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 숙제가 공부하자 그러면 얼마나 싫어요. 근데 제가 같이 하자 그러면 애가 씩 웃으면서 꺼내는 거죠. 책을 같이 하자고. 왜? 이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얘는 있거든요. 아빠가 그냥 하진 않을 것이다. 나한테 내 개성에 맞추어서 뭔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씻자, 샤워하자 그러면 애는 샤워하고요. 저랑 같이. 약 먹자 그러면 약을 먹고요. 먹기 싫은 음식을 먹자 그래도 얘는 먹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뭔가 우빈이도 제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면서 아, 이게 아빠의 세상이구나 하면서 아빠랑 같이 놀아줄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소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저도 우빈이한테 자주 화를 냅니다. 혼내고 짜증을 낼 때가 근데 분명히 많죠. 우빈이도 저한테 짜증 많이 내고 점점 제가 이제 표현력이 그래도 좋아지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많아요, 저한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항상 먼저 많았어요. 원인이 제한테 있어도 제가 먼저 항상 우빈이 자기 전에 아빠가 아까 진짜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빈이도 저한테 자기가 화내고 막 짜증낸 거에 대해서 아빠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아, 사과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냥 배운 거예요. 얘가 잘못을 해도 제가 먼저 사과하는 법을 알려주니까 아, 이럴 땐 이런 마음이 들면 사과하는 거구나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독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보통 저희는 아이가 잠든 다음에 아이의 모습 보면서 막 짠하고 막 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 잠든 다음에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애 잠들기 전에 미안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시고 다 푸세요. 웃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아이가 다음날 표정이 바뀌어요. 뭐 저야 뭐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치료사가 아니니까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으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빈이도 키우지만 저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매번 채워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어서 뭐 다른 똑똑한 부모님들처럼 뭐 ABA 뭐 어떤 치료 뭐 해가지고 아이를 그런 전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저는 버겁고요. 사실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싫어. 아우 뭐 밖에서도 하는데 집에서 그걸 또 해. 그냥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치료는 전문가한테 저는 맡기는 게 속편한 것 같아요. 검증된 전문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이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제 우빈이가 저한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웃으면서 다가오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래서 매일을 웃으면서 그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아무리 싸우고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침대에선 야 깔깔깔깔 대고 또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래도 주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달라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애랑 친해진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뭐라고요? 1. 멜라토닌이 1을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일할 시간이죠? 꿀잠을 자야겠죠? 그래서 네, 입말하니 그런 말 하면 자꾸 그런 얘기 그러지 마. 왜? 입말은 나쁜 말이니까. 나쁜 말이니까. 알겠어, 아빠. 그래, 여기나 할미는? 할머니다. 할미는? 할머니라고. 할머니라고. 삼촌은? 삼춘 아니고 삼촌이거든. 춘 아니고 촌. 우 말고 오. 는? 할머니다. 할미는? 할머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할머니. 아니고 할머니. 그 할머니. 야, 할머니 그러면 되지. 할머니. 최우빈 너는 맨날 할머니 맨날 그러냐?